세월이 지나면 몸보다 얼굴보다 더 먼저 나이를 말해주는 건 손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료실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돌보는데 바빴던 저는 정작 제 몸의 변화에 무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문득 손등을 스쳤습니다. 피부가 예전보다 얇고 건조하며 거칠게 갈라져 있는 걸 느꼈죠.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날따라 거울 속 제 모습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목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가에는 예전보다 선명한 주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사실 저는 의사 생활 중에도 피부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피부는 건강이 거울쯤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제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한 환자에게 권했던 바세린이 떠올랐습니다. 수술 직후 건조함을 막기 위해 사용하라 했던 그 흔하고 단순한 연고 하나. 바세린을 꺼내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가 금세 다시 당기더군요. 겉은 반짝였지만 속은 더 건조해진 느낌이었죠. 이상하다. 바세린이 원래 이런 거였나? 그 의문이 계속 마음에 걸려. 그래서 예전 자료들을 꺼내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죠. 피부과학, 노화 관련 논문, 보습 성분에 대한 실험 결과들. 그중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페트로레이텀, 즉 바세린은 강력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지만 기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 사용할 경우 오히려 속당김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먼저 수분을 채운 다음 써야 한다는 원리를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물을 채우기 전에 뚜껑을 덮은 셈이랄까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 다음 바세린으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진짜 바세린의 쓰임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초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는 것. 딱 이 두 단계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손등과 목 주변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옅어졌고 피부결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오늘부터 제가 천천히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광고나 유행을 좇는 제품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진짜 경험,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나 매일 로션 발라요. 고가의 수분 크림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피부는 계속 건조하고 주름은 점점 깊어질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수분은 채우는 것과 지키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장품은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속에 물을 끌어들이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수분이 피부 속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각질층의 수분 보유 능력도 떨어집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그 수분이 쉽게 증발해버리는 피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다시 당기고 건조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많은 분들이 기름지다고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과학적으로 볼 때 이보다 강력한 보호막은 없습니다.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두는 능력,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에서 바세린은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화장품 성분보다도 확실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먼저 채우고 그 위에 바세린을 씌우듯 덮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세린이 피부를 막아버려 오히려 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바세린만 단독으로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메마른 땅에 비도 안 오는데 비닐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은 하나도 없는데 바깥 공기만 차단하면 더 답답해지겠죠? 저는 바세린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짜 효능을 제대로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대로 쓰면 바세린은 피부 회복의 마침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순서나 양도 중요할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바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실천하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 세안.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비누나 클렌저는 자극이 없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고요. 문지르기보다는 누르듯이 세안합니다. 2단계. 수분 보충 마이너스 가벼운 보습제 사용. 히알루론산 또는 글리세린이 들어간 토너나 로션을 손바닥에 덜어 피부에 톡톡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화장솜보다 손바닥을 추천하는 이유는 피부 온기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3단계. 바세린 얇게 바르기. 여기서 핵심은 얇게입니다. 손톱 크기의 3분의 1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비벼 녹인 후 피부에 살살 누르듯 덮어줍니다. 이건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감싼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부위별로도 살짝 차이를 줍니다. 손등은 주름보다 각질과 건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살짝 더 도톰하게 발라주고 면장갑을 끼고 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바릅니다. 특히 주름이 깊게 패인 부분은 2번 레이어링합니다. 이중턱 아래쪽까지 함께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입가는 가장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수분크림 단계에서 충분히 흡수시킨 후 바세린은 손끝으로 콕콕 찍어 얹어주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 하고 듬뿍 바르는 실수를 합니다. 바세린은 보호막이지 수분 공급제가 아닙니다.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얇고 고르게 꾸준히입니다. 하루 한두 번, 많지도 적지도 않게 피부는 매일의 습관에 반응합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거울 속 자신에게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하나만 바르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피부도 사람과 같아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요. 특히 중년 이후의 피부는 잃어버린 수분과 영양을 외부에서 잘 골라서 넣어줘야 비로소 되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바세린 전에 무엇을 바르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히알루론산 그리고 판테놀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면서 붉은기와 트러블 진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간 수분 에센스나 로션을 먼저 발라주세요. 충분히 흡수되도록 12분 기다렸다가 그 위에 바세린을 언뜻 바르면 수분은 안쪽에 머물고 겉은 매끄럽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손등과 목 피부의 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입가 주름도 조금씩 옅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마르지 않으니 화장도 덜 뜨고 사람들이 요즘 얼굴에 뭐 발라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무리하지 않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아침엔 시간 관계상 히알루론산만 바르고 밤에 바세린까지 루틴을 마무리합니다. 피곤한 날은 손등만 집중 케어합니다. 외출이 없을 땐 목과 입가에 2번 레이어링 해주고 면손 수건으로 감싸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부담 없이 반복하는 것. 피부는 솔직해서 당신이 얼마나 꾸준히 챙겨주는지 기억하고 그 보답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려줍니다. 피부 변화가 단지 겉모습만 바뀌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세린 루틴을 한 달, 2달 실천하면서 느낀 건 피부가 바뀌면 생활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 조금 더 나를 아끼게 됐구나. 손등이나 목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와 무릎 뒤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곳 있죠. 겨울이면 늘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로션만 바를 땐 전혀 잡히지 않던 문제였는데 바세린을 더 씌우는 단계로 추가하자 놀랍도록 차분해졌어요. 또 하나는 발 뒤꿈치입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양말에 각질이 묻어 나던 그곳. 샤워 후 수분크림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면양말을 신고 자는 습관을 들이자 딸이 농담처럼 아빠 발 뒤꿈치 왜 애기처럼 말랑해졌어? 하고 놀리더군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마음가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니 사람을 만날 때도 더 당당해지고 괜히 바세린 냄새나면 민망하지 않을까? 했던 생각은 이건 나를 위한 건강 습관이야 라는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겨야 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게 돈 들여 가꾼 화려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정성이라면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습관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하나둘 보였습니다. 요즘 피부 좋아 보이세요? 라는 말은 이제 자주 듣고 오래 못 본 지인들은 뭔가 더 편안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게 외적인 변화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 그게 아마 제 표정과 말투에까지 번졌겠지요. 피부가 늙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거울 보기 싫어요. 갑자기 확 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피부는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신호를 못 알아채거나 그 순서를 놓쳐서 변화가 늦게 체감될 뿐입니다. 피부 노화는 일정한 패턴과 순서를 가집니다.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 노화는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손등과 입가의 건조함은 피부 수분 보유력 저하 때문에, 턱선기 아래 늘어짐은 탄력 섬유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주름과 쇄골 아래 피부 처짐은 콜라겐 손실의 이유로, 광대 아래볼 안쪽 꺼짐은 지방층 재배치 때문입니다. 눈가와 미간 주름은 표정 습관과 얇아진 피부가 원인이고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무조건 얼굴부터 바르는 루틴보다 전략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바세린 루틴을 주름 예방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렇게 나눕니다. 손과 입가는 수시로 보습을 신경 씁니다. 아침에도 바세린을 아주 소량 사용해요. 턱선과 귀 뒤는 밤에 눌러 바르는 방법으로 바세린 흡수 루틴이 필수입니다. 목과 쇄골은 주 2회 레이어링과 따뜻한 타월로 흡수 유도합니다. 볼과 광대는 바세린은 생략하고 탄력 에센스만 사용하여 유분 과다를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어려 보인다는 인상을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주름보다 무서운 건 피부가 처진다는 인상입니다. 그건 단지 콜라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놓쳤는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바세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진 못하지만 바세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피부 인상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피부의 흐름을 미리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부터 100세까지 그 흐름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바세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요즘은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됐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바세린 루틴을 소개해줬던 분이었죠. 손등이 너무 건조해 늘 신경 쓰였다고 하셨던 그분은 요즘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말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바세린은 단지 피부를 덮는 크림이 아니라 내 하루를 정돈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밤마다 바세린을 바르는 그 순간은 내 피부를 어루만지는 동시에 오늘의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 됩니다. 진료실에 있을 때도 종종 봤습니다. 피부가 좋아졌다고만 말하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는 말투가 밝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보다 먼저 바뀐 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였던 겁니다. 특히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항암 치료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였는데 며칠 후 조심스럽게 말하셨죠. 이제는 제 얼굴에 손을 대도 안 아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부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바세린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따뜻하게 사용된다면 삶을 단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세까지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손끝의 작은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친한 후배 의사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 질문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기분은 이상하리만치 좋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세린 하나 바르고 다녀서 그래 하고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문득 정말 얼굴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표정이 달라진 걸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피부는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상은 하루 만에도 바뀝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요즘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예전엔 늘 바빠 보였는데 요즘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거울도 오래 보시고요. 그 어머님께선 제가 권해드린 바세린 루틴을 한 달 넘게 성실히 실천 중이셨습니다. 주름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분이 자기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그 순간이 더 값지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에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무심해지곤 하죠. 거울을 피하고 사진을 꺼리고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손끝에 바세린을 덜고 피부를 가볍게 눌러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3분이 나를 다시 돌아보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이면 주름도 표정도 관계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00세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단지 피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바세린 루틴을 처음 알렸을 땐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라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 환자였던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손등 피부가 말랑해지고 나니까 화장할 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또 한 분은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가요,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루 시작이 바뀌니까 몸도 마음도 덜 무거워요. 피부는 그 사람의 생활과 감정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들여다보는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주름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나를 챙기지 않던 게 문제였네요. 저는 피부과 의사로 수많은 처방과 치료를 해봤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따뜻한 변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세린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꾸준함과 손끝의 정성이 더해지면 피부도 기분도 인상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나도 해볼까? 망설이셨다면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100세까지 이 채널이 여러분의 피부뿐 아니라 삶 전체를 따뜻하게 다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도 가볍게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변해가요.